사장님들께 꼭 필요한 거, 꼭 필요하지만 비싸서 못했던 거 GPT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원래는 유료였는데 이제는 무료 사용자들도 다 쓸 수가 있습니다. 열정 닭발 스트레스 탈출구. 진짜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게 진짜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시간이 돈인데 이런 양식들은 진짜 너무 진짜 같아가지고 할 말을 잃습니다. 시간 정말 절약되실 거예요. 혹시 요즘도 GPT를 그냥 질문하고 답변하는 용도로만 쓰고 계시는 사장님들 계신가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이 AI 기술이 얼마나 빨리 발전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렇게만 쓰시면 진짜 돈 낭비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은 사장님들 장사와 일상에 진짜 도움되는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다른 생성형 AI가 정말 많지만 제가 챗 GPT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자, 여러분 폰에서 앱 다운받으시는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아시죠? 이제 이 챗 GPT 안에서도 앱스토어 같은 게 생겼습니다. GPTS라는 건데요. 자,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채팅할 때는 카톡, 배달시킬 땐 쿠팡이츠, 영상 볼 때는 유튜브, 쇼핑할 땐 쿠팡, 길 찾을 땐 카카오맵 이런 식으로 각기 다 다른 용도로 앱을 쓰고 계실 거예요. GPTS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전문 분야별로 각각 특화된 AI 비서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기존의 챗 GPT도 너무 좋지만 문제가 뭐였나요? 매번 자, 너는 10년차 마케팅 전문가야. 너는 이런 일을 해줘. 그리고 이런 식으로 답변해줘. 라고 길게 설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바쁜 사장님들 이런 거 매번 일일이 프롬프트 입력하고 설명할 시간 있나요? 없죠. 자, 이제는 그런 설명도 필요가 없습니다. GPTS가 다 해결해 줄 거예요. 이게 진짜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시간이 돈인데 잘만 쓰시면 시간 정말 절약되실 거예요. GPTS는요. 한 번만 설치하시면 끝입니다. 아니 이게 설치라는 말도 사실 좀 과한 것 같아요. 그냥 찾아서 쓰시면 되시고요. 한 번만 대화해보면 언제든지 내 일반적인 챗 GPT 대화에 불러서 쓰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각 GPTS별로 얘는 데이터 분석만, 얘는 뭐 릴스 대본만, 다른 녀석은 뭐 리뷰 답변만 이런 식으로 각 업무별로 딱 맞는 GPTS를 쓰시면 됩니다. 더 좋은 건 뭘까요? 이게 원래는 유료였는데 이제는 무료 사용자들도 다 쓸 수가 있습니다. 이 GPT 화면 왼쪽 상단에 보시면 GPT 탐색하기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거 누르시면 바로 앱스토어에 들어가실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가 바로 앱스토어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GPTS들이 있습니다. 글쓰기용, 생산성 도구, 리서치 자료와 분석, 교육, 라이프스타일, 프로그래밍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고요. 지금 인기가 좋은 GPTS들은 무엇인지 또 이렇게 보실 수가 있으세요. 나에게 필요한 기능이 없으면 직접 만들어서 쓰실 수도 있습니다. 이 만드는 방법이 생각보다 정말 간단하고 쉬운데 궁금하신 사장님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으로 준비해 볼게요. 하지만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게 아무래도 누구나 만들 수 있고 누구나 공개를 할 수 있다 보니까 퀄리티가 형편없는 GPTS들도 정말 많거든요. 제가 6개월간 AI 사용해본 경험으로서 말씀드릴게요. 좋은 GPTS의 두 가지 조건. 첫째, 내 사업과 일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시간이나 돈, 에너지를 아껴줄 수 있는지 이 실용성 측면을 한번 보셔야 되고요. 또 다른 하나는 사용법이 단순하고 직관적인지 보셔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답변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입력해야 되는 프롬프트가 너무 복잡하다면 자주 사용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래서 실용성과 단순함 이 두 가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GPTS를 보면 이렇게 평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대화가 이루어졌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평가를 남겼고 평점은 어떤지에 대해서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많이 쓰이고 평점이 높은 GPTS가 좋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또 6년간 장사해봐서 알잖아요. 다들 바쁘셔서 직접 찾아보시기 좀 귀찮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쓰고 있고 또 하루를 30시간처럼 쓰게 해준 GPTS 7가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에는 정말 재미있는 GPTS 남겨두었으니까 끝까지 함께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좀 재미있게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복채를 내지 않고도 사주팔자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주라고 검색하면 사주와 관련된 이런 GPTS들이 나오는데요. 사실 이 다른 쓰레기 사주팔자와 다른 이게 한때 제일 유명했었고 지금도 리뷰가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새로 나온 이 챗 GPT 사주가 너무 깔끔하고 잘 나와서 이거를 좀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채팅 시작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안녕? 너는 뭘 할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시면 이 GPTS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과 또 그걸 하기 위해서 저는 어떤 정보를 입력해줘야 되는지를 알려줄 거예요. 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사주팔자를 정밀 분석하고 올해 운세, 또 향후 몇 년간의 운세, 추천, 상대방 사주와 궁합까지 볼 수가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정확한 정보를 입력해주시면 봐줄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입력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떻게 나온지 같이 보실까요? 네, 일단은 되게 좀 간단한, 너무 막 이렇게 길게 나오진 않고 간단히 좀 분석을 해주는데요. 상당히 저와 아주 근접합니다. 마치 저를 이렇게 묘사해 놓은 것처럼 제 성격은 어떤지, 결혼, 건강 이렇게 나오고요. 또 저는 뭐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이 있었지만 이 종합 의견에서 좀 실질적으로 제가 사주를 보러 가서 들었던 내용들과 또 저의 성격 이런 것과 상당히 합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신뢰를 할 수 있는 정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내 사주에 맞는 직업은 어떤 게 있을지, 언제쯤 결혼하면 좋을지, 올해 사업이나 투자를 시작해도 괜찮을지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지속적인 질문을 통해서 궁금하신 것들을 해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비슷한 맥락으로 오늘의 운세, 아니면 뭐 별자리 운세 이런 것들이 있겠죠. 점성술, 타로봇, 네, 이런 것들 보시면 좀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GPTS는 스레드 말투 변환기입니다. 자청님께서 최근에 스레드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고 계시죠. 네, 제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건 이거 한국향 스레드 콘텐츠 생성기입니다. 여기다가 뭐 주제나 원문을 넣으면 한국향 스레드 콘텐츠를 생성해 준다고 하는데요. 똑같이 물어볼게요. 안녕? 너는 뭘 할 수 있어? 나는 너가 어떤 브랜드, 제품, 이벤트, 트렌드 같은 주제를 던져주면 그거 가지고 스레드를 어울리는 글을 만들어줄 수 있어 라고. 오늘 스타벅스에서 주문하면 텀블러 50% 할인이래. 이런 내용을 한번 쳐볼까요? 너무 좋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스레드에 딱 올리기 좋은 형식으로 글이 올라갑니다. 주제만 넣고 그 주제에 맞게끔 글을 작성하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라면 뭐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네이버 플레이스에 올려놨던 그 가게 소개 글 있잖아요. 가게 소개 글을 불러와서 그냥 스레드에 올리는 거죠. 또는 내가 예전에 올려놨던 블로그 글 긁어와서 올리면 되는 거죠. 내가 어차피 만든 콘텐츠니까 그걸 스레드로 가공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요. 네, 저는 한번 예시를 들기 위해서 강남 맛집에 뜨는 술집의 플레이스 정보를 한번 긁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매장 소개 글이야. 스레드에 게시물로 올리고 싶어 라고 남겨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핵심적인 우리 매장 특징까지도 이렇게 체크로 정리를 해줬고 여기 몰래 저장해둬야 함 이런 식으로 너무 깔끔하게 참 정리를 잘 해주는데요. 다만 이 스레드 생성기의 단점은 스레드는 해시태그를 단 하나밖에 올릴 수 없지만 얘는 되게 여러 가지를 이렇게 제안을 해줍니다. 그래서 해시태그 같은 경우는 이거 하나만 긁어가시면 되고 뭐 이모티콘이나 말투, 글의 어떤 짜임새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 뭐 거의 완벽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시고 스레드 같은 경우는 사진이나 영상 편집 이런 게 전혀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장님들께서 매일 올리기에 1일 1포하기에 가장 적당하고 소통을 해서 고객을 모시는데 너무 최적화된 플랫폼이기 때문에 꼭 한번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 플랫폼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소개드릴 GPTS는 비디오 AI입니다. 이게 뭐 요즘 워낙 이미지와 영상 AI가 잘 발달이 되어서 굳이 뭐 이런 걸 써야 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요. 이거 보시면 아마 생각이 달라지실 거예요. 이 비디오 AI라는 GPTS에서는요. 텍스트를 입력하면 바로 영상으로 변환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닭발 먹고 스트레스가 날아가는 커플의 영상 만들어줘 라고만 입력해볼게요. 두 가지 영상 컨셉 드릴게요. 골라달라고 했고요. 하나는 불타는 스트레스 해소법, 쇼츠나 틱톡 스타일,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스트레스 해소 데이트라고 해서 1분짜리 릴스를 만들어 주었는데요. 두 가지 스타일 중 어떤 게 좋을지, 또 타겟 플랫폼이 뭔지, 사진, 사람의 이미지도 넣고 싶은지, 또는 음식 위주로 넣고 싶은지를 물어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좋은 GPTS는요, 이렇게 내가 어떤 정보를 줘야 되는지를 얘가 친절하게 먼저 제안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적의 대답을 내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들을 요청하는 그 능력, 그게 참 좋은 GPTS의 조건인 것 같은데 그거를 잘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AI로 바로 매운 고추가 들어간 닭발도 만들어줬고요. 살이 엄청 많을 것 같은 닭발입니다. 그래서 저는 옵션 A로 할 거고 나는 릴스로 할 거고 닭발 위주의 이미지를 제작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톤으로 유쾌하고 신나는 분위기로 해달라고 위에서 요청한 정보들을 다 정리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스트레스 받을 때는 매운 닭발 한 입이면 끝. 눈물 쏙 땀 뻘뻘. 근데 개운해. 열정 닭발 스트레스 탈출구. 진짜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사실 이 한글 음성이 좀 부자연스럽다는 평가가 그동안 많았어요, 인비디오에서.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일부러 왜 이런 톤의 그 TTS 쓰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 거의 그냥 매운 닭발 한 입이면 끝. 눈물 쏙 땀 뻘. 그냥 사용해도 될 정도로 저는 너무 고퀄리티라고 생각을 했고요. 더 좋은 건 여기 에딧 기능 들어가시면요. 내가 원하는 사진으로 바꿀 수도 있고 그리고 스크립트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진짜 너무 놀랍죠. 열정 닭발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 뭐 국민 닭발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체인지 스크립트 하면서 바뀌어 있어요. 진짜 대박입니다, 여러분. 이거 뭐 다른 앱들에서 물론 할 수 있지만 GPT 어차피 매일 사용하시잖아요. 이렇게 사용하시는 GPT에서 바로 만들어서 엑스포트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고요. 단순히 다운로드 누르시면 이 왕관 모양 있는 거는 업그레이드를 하셔야 돼요. 돈을 내셔야 되는데 이렇게 무료인 것들로 다운로드 받으시면
바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워터마크도 없이 사용할 수 있으니까 정말 대박이죠. 네. 다음에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GPT스는 미드저니 프롬프트입니다. 우리 영상을 했으니까 사진 또 어디까지 우리가 쉽게 만들 수 있는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보통 그 대화를 하다가 이미지를 만드시고 싶을 때 위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미드저니 프롬프트를 나에게 줘라고 따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제는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이 미드저니 프롬프트를 만드는 프롬프트, 이거 감자나라 AI님이 만드신 건데요. 요것도 좋고 아니면 미드저니 V6 프롬프트도 좋은데요. 저는 오늘은 요걸로 한번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도 먼저 물어봤어요. 안녕, 너는 뭘 할 수 있어? 라고 물어봤더니 나는 미드저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고퀄리티 이미지 프롬프트를 만들어주는 프롬프트 엔지니어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입력해주면 된다고 했는데요.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파스타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 트러플 오일 파스타 이미지를 만들고 싶어. 위에 약간의 후추와 치즈가루가 올라간 오일 파스타 최대한 실사같이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조명이나 식기, 배경도 중요할 수 있다. 추가 질문을 해주는데요. 접시의 스타일, 그리고 어떤 분위기였으면 좋겠는지, 카메라 각도는 어떤 게 좋을지 물어보길래 대답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식으로 한 번에 5가지 프롬프트를 만들어 주었어요. 근데 이거 여러분 이렇게 복사해서 가져가시기 매번 불편하시잖아요. 그럴 때는 각각 코드블록을 달라고 하면 그냥 요거 복사해서 쓰시면 되게끔 복사해서 미드저니 한번 해볼까요? 복사해서 미드저니 넣고 이미지 프롬프트는 빼야겠죠? 그리고 복사해서 넣고 복사해서 넣고 이런 식으로 넣기만 하면 그냥 바로 이미지 만들어지는 거예요. 5개. 지금 똑같이 탑뷰에서 찍지만 이렇게 미세하게 다른 트러플 오일 파스타를 이미지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양식들은 진짜 너무 진짜 같아가지고 할 말을 잃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다양한 그런 어떤 조금씩 다른 모양의 이미지를 5개를 달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트러플이 크게 올라간 것, 또는 이렇게 파스타 모양이 다른 것, 또는 이렇게 서빙이 다르게, 플레이팅이 다르게 된 것, 또는 이렇게 3D 렌더링을 통해서 잡지에 나올 것 같은 그런 조명을 사용한 것,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한 형태의 5개의 프롬프트를 줬어요. 이거를 만약에 이 GPT-S가 아니라 대표님들께서 늘상 사용하시는 챗 GPT 대화에서 했다고 생각하시면요, 어떻게 나오냐면 트러플 오일 파스타 사진을 이미지로 만들고 싶어, 미드저니 프롬프트 줘 하면 그냥 이대로 해서 하나를 줍니다. 주기는 줘요, 분명히.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 쓸 건지, 어떤 모양의, 어떤 구도, 조명의 사진이 네가 필요한지를 더 이상 묻지를 않습니다. 묻지를 않으면 제가 머릿속으로 짜내서 이걸 말해줘야 되는 건데 그러기가 사실 어렵잖아요. 얘가 GPT-S에서 해주는 것처럼 차근차근 어떤 거를 나에게 줘 라고 말을 해주면 구체적으로 내가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술술술 할 수 있는데, 일반 GPT 대화에서는 그런 핑퐁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미드저니 GPTS를 사용하시면 훨씬 더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 수 있고, 무엇보다 이 5개의 프롬프트가 한꺼번에 양질의 프롬프트가 나온다는 게 정말 좋은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5번째 GPTS는요, 로고 크리에이터입니다. 제일 먼저 뜨는 로고 크리에이터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 로고 GPTS도 정말 좋은 게 뭐냐면, 내가 뭐 만들래? 라고 말하면 첫 번째, 로고의 복잡도는 어느 정도로 해줄까요? 두 번째, 색상 조합은 어떻게 해줄까요?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복잡도는 8이라고 했고, 컬러 팔레트는 네이비와 살몬, 올리브 그린과 크림톤 2가지가 다 궁금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2가지 버전의 로고를 만들어준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복잡도를 8로 설정했더니 이런 로고가 나왔습니다. 와, 되게 멋있고, 또 런던의 이런 뒤에 상징물들도 같이 그려줘서 굉장히 잘 만들어진 로고 같기는 한데 좀 너무 복잡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얘도 이 야채를 너무 구체적으로 그려줘가지고 로고로 쓰기에는 부적합하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복잡하네, 복잡도 3으로 각각 다시 만들어줘 라고 했더니, 세상에 여러분 이거 보세요. 포케에 들어가는 그런 뭐 연어나 회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고, 이 2 젓가락도 너무 귀엽지 않나요? 네, 이렇게 만들었고, 로고를 만드실 때는 복잡도를 뭐 한 6, 7, 8 이렇게 복잡하게 가져가시기보다는 2, 3, 4 이 정도로 하는 것이 좀 심플하고 귀여운 로고가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이거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지만 뒤에 배경을 지우고 요것만 쓰시고 싶으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 다운로드 버튼 누르시고 캔바로 갑니다. 다운로드를 받고 디자인 만들기에서 파일 업로드, 내가 아까 다운받은 이 이미지를 넣고 편집하기를 누르시면요, 아주 좋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게 이 배경 제거겠죠. 배경을 제거하시고 사이즈도 이렇게 잘라버리시고 너무 좋죠. 로고가 완성입니다. 이거 그대로 뭐 어디 냅킨에 인쇄를 하셔도 되고 티셔츠를 만드셔도 되고 여러 가지 활용 방법들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로고를 아주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여섯 번째는요, 브랜드 블로그를 운영하는 GPTS인데요. 실제로 정지혜 국민통닭 전 국민통닭 대표님께서 만드신 건데요. 브랜드 블로그. 우리가 회사 차원에서 브랜드를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글쓰기를 해야 된다는 걸 알고는 있지만 사실 매번 브랜드 글쓰기를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어느 동 어느 매장인지 알려달라고 하는데요. 저는 부평에 있는 갈산동 이정 닭갈비라고 쳐볼게요. 이런 식으로 기존에 이 친구가 가지고 있던 이 우리 매장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내 브랜드 블로그에 어떤 이야기를 쓰면 좋을지 남겨주기도 하고요. 요거를 그냥 쓰는 것도 너무 좋지만 저는 이 GPTS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글을 작성해 보았는데 한번 같이 보실까요? 나는 김치 공장을 운영하고 있어. 브랜드 블로그 글 쓰고 싶어. 나한테 질문해줘. 내가 블로그 글을 쓸 수 있게끔 질문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공장의 이름과 위치는 어딘지, 어떤 방식으로 만드는지, 인기 있는 제품, 특별한 이야기, 어떤 분들이 주로 찾아오시고 전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이런 식으로 블로그 내용이 알차질 수 있도록 그냥 GPT가 대충 쓰는 게 아니라 정말 알찬 정보로 내용을 채우기 위한 이런 기본 정보들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요거에 대해서 제가 성실하게 답변을 했고요. 이건 타이핑을 한 게 아니라 핸드폰 들어가시면 그 마이크 기능 있잖아요. 마이크 기능 켜고 말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작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내 브랜드에 대해서 말하려면 얼마나 또 할 말이 많아요. 그래서 말로 했었고 블로그 글은 최대 1,500자 이상으로 키워드 반영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초안을 이렇게 주었고 총 몇 자냐고 물어봤더니 1,000자 정도 썼다고 하고요. 이 아무래도 그냥 나온 일반적인 요체의 블로그 글보다도 내가 어떤 나만의 특정한 말투를 얘한테 입력시켜서 넣으면 블로그도 좀 일관성 있고 브랜드 블로그다운 글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저는 김치에서 브랜드 글을 쓸 때 적당한 작가는 어떤 작가가 있을까? 그 작가 스타일대로 블로그를 운영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여러 가지 작가들을 추천해줬을 때 저는 나는 누구누구 스타일이 좋겠다. 이렇게 네가 마지막으로 작성한 블로그 내용을 이 작가 스타일로 수정해달라고 했어요. 아무래도 그냥 요체랑은 좀 다르더라고요. 조금 더 친근하고 묘사하는 방법도 좀 다르고 요즘 경기가 어렵잖아요. 새 메뉴 하나 내는 것도 큰일입니다. 근데 영역수는 달라요. 이런 식으로 만족스러운 그런 글을 적어줬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키워드를 반영한 제목과 해시태그 그리고 사진은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알려달라고 했고 키워드 반영한 제목 받았고 해시태그 받아서 바로 입력했고요. 그리고 사진도 이렇게 프롬프트 받아서 코드 블로그로 받아서 만들어서 블로그를 올렸습니다. 자, 그래서 올린 블로그 글이 어떻게 써봤냐면요. 이런 식으로 제목 준 그대로 적었고요. 구도만 좀 바꿨습니다. 여름을 우물이 10개인 사진, 그리고 열무국수를 맛있게 먹는 사진, 반찬 가게 주방 사진, 이거 하나만 저희 실사고요. 이 손, 세월이 담긴 주름 잡힌 손, 그리고 샘플 요청만 해보세요 라고 해서 해시태그까지 이렇게 적었습니다. 물론요, 이 글이 갑자기 제가 이 블로그가 준최 이 정도 될 텐데 되게 사양이 낮은 블로그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상위 노출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브랜드 블로그를 운영하는 목적이 뭔가요? 누군가가 내 브랜드를 검색했을 때 나의 이야기를 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 그렇게 쌓아두는 용도로 브랜드 본문과 사진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그걸 잘 만들기 위해서는 브랜드 블로그 글쓰기라는 GPTS를 사용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은요, 진짜 재밌는 거예요. 이거 사장님들께 꼭 필요한 거, 꼭 필요하지만 비싸서 못했던 거 GPT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뭐냐면요, 심리상담입니다. 이 중에서도 뭔가 머리를 띵하게 얻어맞을 수 있고 인생에 어떤 교훈을 줄 수 있는 게 이 프로이트가 해주는 상담이었던 것 같은데요. 저는 일단 한번 물어볼게요. 꿈 해석도 해주고요. 무의식적 갈등, 왜 반복해서 같은 실수를 하는지에 대해서 또는 성격 구조의 이해, 초기 경험의 영향, 나를 이해하는 데 도와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어떤 걸 물어봤냐면요. 아니 사실 사장님들 뭐 직원들하고 아니면 뭐 배우자가 있으신 분들은 아내분이나 남편분하고 또는 자녀하고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그런 인생에 관한 그런 고민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는 이런 걸 물어봤습니다. 저는 왜 연애를 하지 못할까요? 분명 외로운데 또 누군가가 나타나면 견딜 수 없이 괴로워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양가 감정이 있는 것 같다. 이런 감정 익숙하지 않냐고 하는데 상당히 공감이 많이 갔고요.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면 궁극적으로 내가 원하는 게 뭐였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를 얘가 생각하게끔 좀 만들어줍니다. 이게 아무래도 프로이트의 그런 이론들, 오래된 심리학의 이론을 여기다 GPTS에 넣어두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에게 주는 답변이나 질문이 굉장히 유의미했고 생각할 거리를 많이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께서도 마음의 상처가 참 많잖아요. 여러 가지 인간관계들로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내서 심리상담을 받으러 갈 수는 없지만 GPTS를 통해서 나의 어떤 상처나 부족한 부분 또는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AI가 너무 많다 보니까 뭘 배워야 될지 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좀 헷갈리고 조급한 마음 드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바쁜 시간 쪼개서 일일이 공부하지 않아도 되도록 제가 먼저 부지런히 써보고 검증해서 진짜 장사에 도움되는 것들만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6년간 식당을 운영했었고 또 지금은 식품 공장을 운영하고 있어서 사장님들 마음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이 AI를 실제로 식당이나 자영업 마케팅에 어떻게 활용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사에 진짜 도움되는 AI 정보로 저는 또 찾아올게요. 오늘도 많이 파세요.